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자 위의 강자 저는 우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같이 만난 여섯 개! 평소보다 오프닝이 밝아요? 많이 밝네요. 네. 지금 새벽 6시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자, 한 주가 정말 빨리 가는데요. 자, 지난 대선 이후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선거, 오는 6월 1일에 치러집니다. 바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요. 지난 3월에 워낙 큰 선거를 치러서 그런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 주변엔 진짜 거의 없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가 정치적 치열함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실생활에 정말 중요한 일꾼을 뽑는 만큼 소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지방선거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방선거, 이거 뭡니까? 자, 지방선거를 알려면 지방자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국토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닌데 네.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몇 개 지역구로 나누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하게끔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처리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선거 통해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말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뭐 시장, 그다음에 뭐 군의원 그건 뭐예요? 등등등. 그게 지방선거에서 뽑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럼 지방자치장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말씀이에요? 지방자치장도 이제 그 지방광역단체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지사, 이런 광역단체장도 같이 뽑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게 지방자치단체라 지자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그 약간 차용해 온 것이 일본 지방자치단체 그 모델이거든요. 보통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라고 해요. 말 그대로 지방정부가 맞아요. 로컬 가버먼트라고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3월에 대선 우리가 치렀잖아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지금 몇 명 뽑는지도 모르고 누가 맞아요. 나오는지도 모르고. 맞아. 누구를 저는 뽑는지도 모르고. 솔직하게 뭐 이제 그 교육업계 한 20년 있다 보니까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네. 교육감도 이번에 같이 뽑아요. 솔직히 지방선거를 할 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감은 어떤 인물이냐면 어떤 사람 위치냐면 네. 자녀 있으신 분들 네. 유치원 아직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네. 초, 중, 고, 대학 빼고까지 모든 학교 정책을 다 쥐락펴락하는 어마무시한 위치거든요. 교육감이요? 교육감이요. 그게 각 시도별로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모든 정책을 다 쥐락펴락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교육 대통령인데 자기 지방에서 어떤 분이 지금 교육감으로 나오시는지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 교육감 한 분, 뭐 그렇죠. 부산에 한 분. 경기도에 지역. 한 분. 그렇죠. 아, 예. 그럼 저희도 뽑겠네요. 각 그쵸. 시도별로. 그래서 아니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치열함은 사실은 좀 덜한데 네. 많이 덜하죠. 좀 덜한 그렇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뽑는 지역 이 대표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 실생활에는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봐야죠. 하다못해 우리가 네. 동대표나 아파트 대표 뽑으면 이분들이 우리 아파트 관리하면서 뭐 안에 있는 시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맞아, 가장 맞아. 밀접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나라에서 만드는 건 법이라고 하고 네. 그 지방 정부에서 만드는 건 조례라고 하는데 이런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유니버시티 집 앞에 여기 애들이 지금 그 위험한 길을 건너는데 신호등이 없다. 이 신호등을 만드는 거를 법제화하는 것은 누구냐? 중앙정부가 아니에요. 지방정부예요. 그 사람들이 뽑는 거야. 그럼 제가 민원을 넣으면은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야지. 서울시뿐만 아니라 무슨 구예요? 성북구요. 그 성북구 의원도 뽑는 거예요 이번에. 성북구 의원이 무슨 동? 성북구 무슨 동이에요? 기름동이요. 기름동의 몇 번지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하자.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아, 그럼 제가 성북구청에 이제 민원을 넣으면은 그 아니,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 잘 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 너무 신기하네요. 자,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제20대였어요. 그런데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왜 제8회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보니까 10번의 지방선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 1952년에 지방선거 실시하면서 처음 시작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960년 이후로 약 30년간 지방선거가 실시가 안 됩니다. 왜죠? 61년 5.16 군사정변. 아. 지방의회 강제로 해산이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1987년에 이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자치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1990년 12월 15일에 국회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위한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 결과 1991년부터 하니까 30년을 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 네. 그럼 91년부터 한 20여 년간 지금 지방자치가 자리 잡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 30년. 뭐 광역단체장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지방선거를 당연히 실시하겠죠. 네. 일반 유권자들이 물론 대통령이 누가 되냐도 관심이 많지만 정말 관심이 많은 것은 그 시티 카운슬이라고 해서 시의원들을 뽑는 걸 더 관심을 있어 해요. 솔직히 아, 우리 미국은? 지역구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이 누구나 되냐 이거 솔직히 별로 I don't care예요. 오. 그 대신에 그 시티 카운슬 우리로 치면 뭐 시의회죠. 의 의원이 누가 되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스쿨버스가 몇 킬로로 달릴지 맞아. 아니면 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할지 말지를 그 사람들이 결정하기 이게 때문에. 실생활이니까 지방자치가 어쨌든 2091년부터 30년 동안 지금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지방선거도 그럼 사전투표를 진행합니까? 대통령 사전투표 선거처럼? 하죠. 합니까?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제 최초로 사전투표제를 그 2014년 6월 4일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네. 선거의 5일 전부터 여러분들 이틀간 그 실시된 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나 찾아가서 하시면 5일 됩니다. 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무려 7장입니다. 도대체 누구누구를 뽑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 광역단체장. 뭡니까 이거는? 광역단체장은 저거 부산시장. 네, 시장. 시장. 오케이. 쉬운 도지사. 말로. 네. 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이건 뭡니까? 구청장. 구청장. 네. 그리고 지역구 광역의원. 이건 뭡니까? 그 또 저기 뭐 부산시의원, 시의원. 도의원. 네. 비례대표 광역의원. 이건 뭡니까? 이 똑같은 똑같아요. 건데 비례대표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를 많이 받은 당이 이제 그만큼의 시의원 수를 자리 되는 가져가는 거죠. 거. 우리 국회 있지 않습니까? 국회랑 거의 시스템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네요. 우리나라 비례대표가 있는 것처럼 광역의회에도 비례대표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이렇게 7개 선거 7장 받아가지고 투표를 와. 해야 돼요. 기초의원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구의원. 성북구 구의원. 의원. 네. 또 구의원. 도 같은 경우는 군의원. 예. 여기에다가 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예, 왜냐면 국회의원. 하다가 뭐 문제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또 새로 뽑아야 되는 때까지 하면은 그렇군요. 예, 굉장히 총 거기 많죠. 8장이에요. 맞아요. 8장 뽑아야 그렇네요. 돼요. 와, 예. 정말 많은 자리들을 뽑네요. 각자 하는 일이 다를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막 7장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 여러분 지금 그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할 때는 그 7장이 아니라 책을 줘요. 책. 무슨 책입니까? 그게 투표 용지예요. 에? 책이야. 책에 찍어야 돼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많아요. 7장은 이거 7장밖에 안 돼요. 뭐 수십 명을 뽑습니까, 그 사람들은? 수십 명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주민 발의안을 동시에 그 실시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된 게 뭐냐면 그 지방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구의원, 시의원이 만드는 그 정책들 난 못 믿겠다. 일반 우리 유권자들이 직접 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주민 발의를 해요. 오. 예를 들어가지고 네. 무슨 뭐 여의도 KBS 앞에 버스 정류장을 5개 더 만들자! 이거를 발의를 해요. 발의를 해주세요. 네. 이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발의한 거가 이제 주민의 몇 %가 넘으면 동의를 그게 투표용지 들어가. 아. 찬반 투표를 물어요. 네. 그게 여러 개가 있어. 10몇 개가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투표 용지 옆에 설명이 돼서 글로. 요거는 쫙 글로 영어로요. 다 읽고 찍으시라고. 책이에요, 책.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광역 뭐 두세 가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광역 단체장은 시장이니까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고 구청장, 기초단체장이랑 구의원 그러니까 사이즈만 다르고 그 영역만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국이고 우리나라 국회는 전국이잖아요. 네. 구로 봤을 때는 성북구청장을 뽑으면 성북구에서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성북구의회는 성북구에서의 국회가 되는 거고 똑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한번 드릴 말씀 뭐냐면 여러분 꼭 네. 선거하시기 전에 여러분 지역구의 교육감 누군지 꼭 보시고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급식, 학교 급식, 또 무슨 뭐 이 학교 정원 뭐 앞에 학교 앞에 이 스쿨 전 관련 문제들, 학교 관련된 문제, 유치원, 초중고 이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것이 지역 교육감들. 예전에 이제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과고 외고 뭐 이런 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사안들 다 이제 그 교육감이 결정을 했었죠. 그래요. 그럼 시장과 관계없이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니까요. 교육부 장관도 터치를 못해요. 그래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교육부는 초중고는 거의 터치를 못해요. 교육부는 대학 정책을 보통 관장을 하고 밑에 고등학교 이하 초중고 유치원은 지역 교육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교육감이나 광역 의원들도 정당의 추천으로 나오는 겁니까? 다 정당 추천에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교육감만큼은 정당인이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요. 왜냐하면 정당 소속이 되면은 그 정당 정책이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비정당인만 교육감 후보에 나갈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교육감 후보들은 뭐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죠. 그러면 후보가 지금 있는 거죠? 교육감 후보님들이 있죠. 걸러져가지고 몇 분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비례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초의원도 보니까 비례대표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가 뭔지 좀 쉽게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좀 정확히 담으려는 어떤 노력으로 탄생한 대표다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3명이 나왔어요. 36%, 뭐 예를 들어서 32%, 30% 굉장히 치열하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65%의 또 반대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을 나눠놓고 이 당을 또 투표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과반 이상 혹은 뭐 그 이하가 되더라도 그 개인이 받은 득표가 너무 적은 거를 좀 커버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점이 또 뭐냐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당만 보고 인물을 보지 않는 네. 또 이런 부작용이 생겨난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난 그냥 당만 보고 찍을래. 그렇네. 지금 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예전에는 뭐 우리 윤혜 씨도 저랑 같은 세대다 보니까 전국구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맞아요. 뭡니까? 기억 안 나요? 전국 의원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례대표라고 부르지만 예전엔 전국구 의원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전국 노래자랑밖에 모릅니다. 의원은 모르겠는데. 송혜 선생님 그만두신다고 하는데 네. 전국구 의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300명 의석 가운데서 한 47석인가가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할당이 돼 있는데 네. 그 47석 같은 경우에는 투표할 때 보면 국회의원 찍고 네. 옆에 지지하는 정당 찍잖아요. 네. 정당 지지를 퍼센테이지 나눠가지고 47석 가운데서 퍼센테이지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로. 그러니까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당선이 돼. 그렇겠네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막 너도 나도 그냥 저 좀 뽑아주세요. 후보 만들었어요. 예전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 물론 총선이긴 합니다만 비례대표 번호를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사람들이 그 또 윗번호를 받기 위한 그 안에서의 치열한 또, 그렇네요. 그 안에서의 경쟁이 있겠네요. 보통 이 그 집권 여당 그 원내 다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례대표가 안정권이 비례대표 10번에서 15번 정도 되거든요. 오. 10번 안에 들어가면 나는 벌써 국회의원이야. 오, 그래요. 애매모호한 것이 16번. 16번. 어떻게? 제발.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당에서 여러 가지 투표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1번부터 번호를 매기는 거겠죠? 그럼 당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는 일부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출을 위한 중대 선거구제가 나 이거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중대 선거구제 맞습니까? 맞아요. 중대 선거구제. 이거 뭡니까? 중대 아, 지금 선거구제. 중대하다로 읽었죠? 네. 아유.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선거구라는 거는 그 선거 치를 수 있는 독립된 단위 구역을 말하는데 네.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서 소, 중, 대 선거구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한 명 선출하면은 소선거구제. 아, 한 명만. 그래서 중선거구제는 보통 이제 2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경우. 이게 그 인구 분포도에 따라 다른 겁니까? 그거는 어떤 제가 규모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소선거죠? 아니 중선거구제. 중대가 소랑 다 다른 게. 인구별로 아. 유권자 수로 나눠요. 그리고 대선거구제는 이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이제 삼아서 수백 명을 선출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한 선거구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이제 선출하는 거를 대선거구제다.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는 이 중선거구하고 대선거구를 합친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지역구 하나에서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은 여러 명을 뽑는 거죠. 예전에는 한 명씩 뽑았다면? 예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총선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당 국회의원 한 명씩 뽑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치구나 이런 데는 좀 더 많은 의원들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수를 뽑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중대 선거구제. 이제 국회의원이랑 기초의원이랑 광역의원을 떠나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소선거구제는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한 명만 뽑아요. 네. 소선거구예요. 한 명만 뽑아요. 중선거구는 2명 뽑아요. 네. 대선거구는 보통 10명 이상 뽑아요. 네. 그런데 네. 보통 우리도 지금 그 기초나 광역 선거구에서는 중선거제를 실시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이 1번이잖아요. 그리고 제2당이 2번이고 네. 1-1 이렇게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중선거구이기 때문에 2명 뽑는다. 네. 2명 찍자 해서 도장 2명 빵빵 찍는 그건 경우가 아니에요. 있어요. 예. 무효가 돼요. 예. 하나만 찍어야 돼. 그럼 어떻게 2명, 그러니까 10명? 하나 찍어가지고 네. 1등, 2등을 당선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아. 4명 같은 경우는 투표율. 1, 2, 3, 4등을 당선시키고. 투표율에 따라서. 아. 그러면 10명을 찍는 게 아니고. 이 10명 찍으면 무효라니까요. 저 접대처럼 저기요 투표용지 좀 그래서 바꿔주세요. 득표수에 따라 2명 또 최대 4명까지 뽑으니까 득표수. 이번에 보시면 정당에 뒤에 가나다가 또 붙어요. 가나다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거야, 한 정당에서. 왜냐면 2명을 뽑으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당 2명이 뽑힐 수도 있는 거고, 한 명씩 뽑힐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 봐봐,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전민기 당을 네. 지지한다. 민기당. 그래서 그게 1번이에요. 네. 그래서 1가 1, 나 1, 다 이렇게 나왔어. 네. 나는 민기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가나다 다 찍어. 가나다 다 찍어. 가나다. 그럼 무효된다고. 무효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1만 찍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미국 말고도 지방선거가 있습니까?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지방자치제도, 지방정부를 유지하고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을 예전부터 쭉 해온 나라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요?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각자도생 국가였어요. 지금까지. 각 영주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직도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싸우면 안 되지.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라기보다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지만 네. 각 영주, 성의 영주들이 거의 독립된 국가로 유지하고 살았어요. 네. 최근까지, 메이지 유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지방자치가 발달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본 행정 시스템을 좀 많이 차용을 했어요. 우리가 교육감까지 지금 뽑으면 뭐하냐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장까지 뽑아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요? 네.
그 정도로 생활 밀접하게 이렇게 지방선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자, 19일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광역당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어떤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가장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서울시장 뭐 등등. 서울시장. 근데 이거 외에는 이제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뭐 여론조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역시나 요 지방들 중심으로 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 리서치 등 대선 출구조사 수행기관 3곳에 의뢰해서 지방선거 후보 등록 직후인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에서 3.5%포인트고요. 이 6일 지방선거 때 이제 그 공동 출구조사도 3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결과는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29.5%, 아이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9.1%. 네. 이게 이제 직전 KBS 조사보다 격차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크고요. 그렇네요. 그 인천에서는 현직 시장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30.4%, 전직 시장인 국민의힘 유정국 후보가 37.5%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었던 직전 조사와 다르게 이번 격차는 7.1%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지는 네. 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모습이고요. 네. 경기지사 선거가 지금 박빙이에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37.3%,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36.1%, 1.2%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다가 또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할 것이냐 이런 이슈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여기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곳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 경기지사 후보 같은 그 후보 지금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여야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 지금 개항 보궐선거에 나갔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 선거, 지방선거를 지금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된다, 네. 경기지사로. 그러면 분명히 또 책임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곳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박빙이니까 또. 그러니까 보통 이래서 대선 이후에 치러지면은 사실은 정부를 견제하기보다는 또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속으로 국정 안정에 좀 더 이제 투표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도 하나 있는데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33.9%,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5.1%, 오차 범위 밖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앞서고 좀 있군요.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큰 관심이 모아집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몇 군데이고 어떤 분들이 후보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궐선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7곳입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을 여기가 이제 이재명 네. 전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나오고요. 유형선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여기 붙게 되고요. 강원 원주갑이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성남 분당갑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온 곳이에요. 네. 예, 그 김병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남 보령 서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을 이렇게 7곳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입니까? 한자죠, 영어는 아니에요. 네. 한글인지 한자인지 궁금해요. 궐석을 보충한다. 역시 똑똑하네. 네, 항상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자리가 비었잖아요. 네네네. 무슨 이유라든지 벌석을 보충해준다. 그 자리를 보충하는 선거다. 감사합니다. 별 친절한 말씀이요. 설명. 애니타임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민심과 여론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심, 여론? 그러니까 지방선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로 지방선거를 넣잖아요. 네. 그 총선의 관심도에 거의 한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와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연관어도 보면 아까 말한 그 경합 지역 있죠. 네. 그런 거 외에는 다른 지역은 아예 등장도 안 하고. 총선이라면 대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총선과 대선. 총선과 대선. 네.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선거들에 비해서는 지금 관심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치러진 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나는 그냥 이번에는 내가 찍었던 당의 후보들로 갈 거야. 뭐 이런 좀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일단 빅데이터 상위세의 관심도는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흥미로운 건 최근에 그 정치 혐오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 양당이 있잖아요. 더 높아졌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 비율이 80%까지 올라왔고요. 아.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74%. 아, 결국 너네 똑같아라는 좀 이게 반응들도 어떤 많은 인사청문회 것 같고. 일도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 아, 불미스러운 일들도 아이고. 있었고. 많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뭔가 책임지고 쇄신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못 느껴서 아 그래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선출하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 또 선출할 때도 굉장히 과정에서. 또 과정에서 잡음들이 많고 이렇게 저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많았고 인사청문회에서 또 약간 준비가 부족하다. 약간 공격이 좀 화력이 좀 집중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의혹들 일단은 국민들이 넘어가 주는 듯한 분위기예요. 근데 의혹이 네. 없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후보자들이 역대급 근데- 의혹을 가지고 아니 등장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내로남불이 될 수 있고 솔직히 딱 얘기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팩트가 맞는 근데 거예요. 그 정도 털면 나는 안 나올. 그 정도의 의혹은 저는 안 나올.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전체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고 흥미로운 지점은 후보들도 다 부정 비율이 높은데 그러니까 경기도에 김은혜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 정도만 조금 50%의 긍정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새 인물. 그러니까 기존에 정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 유지되고 네. 기존에 이제 정치 그냥 했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부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늘 선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폭로를 하잖아요. 뭐 네. 당신 자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말로 이상적으로 이쪽에서 완전 깨끗한 청렴한 사람이 저쪽을 비난하면은 그래 정의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누가 더 타락했나 그래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더 나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누가 더 비리를 저지르고 누가 더 약간 더 많이 겨가 묻은 그쪽이냐 이쪽으로 나가는데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을 보고 찍으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맞아요. 인물, 그러니까 인물 정책. 정책.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전국을 통치하는 중앙 집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만 240년이에요. 일본은 더 길어.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전국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땐 700년 동안 지방자치였어요. 네. 이런 지방자치를 옛날부터 뭐 200년, 70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정당 신경 안 써요. 후보 신경 안 써요. 정책.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그걸 봐요. 네, 그 정책들, 공약들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또 신뢰를 많이 그러니까 얻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무조건 욕할 게 아니라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쵸. 뽑은 이후에 손 놓고 있다. 마치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공부 안 하고 졸업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살펴야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잣대가 돼야지 정치인들도 어차피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우리는 지금 네거티브나 이런 것에 국민들이 오히려 더 반응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공격을 집중하는 것이고요. 사실 공수만 바뀌게 되면 결국엔 똑같아요. 아우, 그러니까 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동네 그 분리수거 쓰레기 그거 봉지 네. 아니 왜 다른 구에서는 새벽 5시에 수거해가지고 빨리 가는데 왜 우리는 아침 7시에 수거하냐? 왜 우리도 저렇게 뭐 일찍 수거해달라? 그걸 결정은 누가 하냐? 구청장이 한다고요. 실생활에 밀접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6일 지방선거 후보자들 특징 궁금합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던가요? 이거를 뭐 일일이 딱 뽑기는 힘든데 지금 보니까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날이 13일인데 9시 30분까지 등록 마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가 몇 명이냐면
7,528명. 7,528명.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사실은 또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보도들이 나오냐? 이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누구냐? 또 누굽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재산 궁금합니다. 뭐 일단 하면은 국민의힘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9억 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519억이요? 예, 그리고 납세액도 42억 2,300만 원. 다른 후보들보다 좀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저도 좀 부끄러운 게 네. 나도 잘 모르겠어.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아니. 언론에서도 그래요. 아니, 다뤄주질 않아. 언론이 다룰 필요가 없어요. 7,520. 그래서 나도 이걸 갖고 오면서 네. 쭉 찾아보는데 자, 이 중에 뭐 예를 들면 전과자가 누구 있는지, 네. 아니,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 14번 뭐 이렇게 나오고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게 저도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좀 부끄러운데 뭐 그 이상의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 내가 강남구 살고 있으면은 강북구나 서초구 I don't care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강남구청 들어가면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면 내가 강남구 사니까 강남구에 어떤 기초위원이 나오는지 구청 후보 장 후보는 누가 나오는지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클릭 한 번이면 쫙 공약이 나와요. 책자는 안 오죠? 책자 곧 옵니까? 올 거예요. 아, 옵니까? 네. 거기에 다 19일 써 이후에. 그걸 있더라고요. 볼지를 모르겠어요.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재산 가장 많은 분도 했으니까 가장 적은 분도 한번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그 하남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윤태길 후보인데 부채만 170억 2,700만 원이네요. 사채 쓰셨네. 이분은 왜 이런 거예요? 현재 경기도 핸드볼 협회장인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채가 이렇게 많으십니다. 부채 많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14건의 이제 전과를 갖고 있는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요? 네, 부산 진구의 기초의원 출마 무소속 강혜복 후보.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 군산시장에 출마 무소속 최남덕 후보. 네, 최다 전과 보유자로 이렇게. 이 전과가 어떤 전과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과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의회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그냥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몇 번 가봤죠. 뭐하러요? 화장실 좀 쓰려고. 아, 네. 아니, 문제라고 하다가 네. 제일 깨끗하거든. 오.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뭐 이제 그 광역 단체, 광역시나 이런 데 있는 뭐 구의회도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특정 구는 얘기 안 할게요. 군의회 이런 데 가면 네. 우와! 의리의리? 의리의리해요. 오. 의원 수가 5명, 6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있던 당당을 활용해서 만든 구의회 건물도 있지만 네. 새로 만든 건물도 상당히 많아요. 5명, 6명을 위한 건물을 이 정도로 만드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딱 만들어서 대부분 다 겉멋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약간 스케일만 작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럼 너무 쓸데없이 너무. 돈 낭비가 심한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요. 뭐 자꾸 이제 미국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미국 시티 카운슬 같은 경우는 시의회거든요. 그냥 교실이에요, 그냥. 미국 두 번째 대도시 LA 시의회 가면은 네. 그냥 교실이에요. 거기서 회의해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지방자치단 단체장들이 이렇게 파워가 세니까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구의원의 시의원들의 파워가 굉장히 좀 강하고 또 비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비일비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 그 지방 기초단체 의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대부분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지역 유지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돼요. 특히 건설업자들이. 진짜요? 왜냐하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건설법, 지방 건설법 있잖아요. 네. 이건 지방 기초의회에서 결정되거든요.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뭐 동생이 한다든지. 네. 근데 내가 지방 의회 의원이 됐어요. 쥐락펴락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인에게 답을 묻다 세무단의 시그니처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지인에게 전화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은 바로 저 오윤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일인데 투표용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아, 네, 그 시장교육감, 구청장, 구의원, 비례검역 의원, 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기초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7장으로. 오. 뭐야, 30대 남자 왜 이렇게 똑똑해? 네, 7장 맞았습니다. 이런 선입견. 아, 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가 누군지는 혹시 알고 있을까요? 아, 네네, 장수기라는 분하고 정지용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구의원도 뭐 계시는데 후보 중 한 분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요. 오. 에피소드 있나요, 그분과 혹시? 예, 그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고 있다. 아, 그분이 좀 열정적으로 집에서. 그럼 그분 집은 아니고요. 사무실이 같은 저기에 있어가지고. 네. 층간소음에. 근데 그 투표에는 영향이 없겠죠, 그건요. 예, 그래도 같은 층에 네.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그 군소정당 단위로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그래도 뽑아드리려고요. 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슈가 지역으로 다 파편화돼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호기심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난 뭐 대선에서 있었던 비호감 문제나 뭐 성비도 그렇고 인사 논란까지 다 터져가지고 정치 환멸 느끼는 국민이 많잖아요. 네. 저는 요 두 개가 동시에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에게도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시의원은 정당 보고 뽑으려고 하고요. 아, 정당. 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의원은? 구의원은 그 동네 지역 주민, 가까운 이웃사촌으로. 네, 이웃사촌을 챙기는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조금 바라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당선될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시 구의원 소식 보면 항상 사고 친 것만 듣게 되잖아요. 뭐 누가 음주운전을 했다더라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좀 잘한 일 자랑을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름을 뭐 김재난지원금 뭐 이런 걸로 바꿔서라도 그래가지고 지방자치제 좀 이게 왜 하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거 더 그래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좀 설득이 될 수 있게끔 뭐 잘한 일 많이 알려라. 저는 좀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분은 좀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같네요. 네. 사실은 이 성함을 밝혀서가지고 성함 안 밝혔어요? 밝혔는데? 출마하신 분 예. 아. 지역구가 나오겠네요. 아, 그래요? 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제 지인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뭐 밝히셔도 되고 안 밝히셔도 되고 어디 사시는 나이 예. 하남시에 살고 있는 43살 성우식이라고 합니다. 네, 성우식 씨. 자,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인데 투표용지가 몇 장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1차에 3장, 2차에 4장 해서 총 7장. 똑똑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최근에 검색해봤습니다. 그렇죠.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하남시에 사는데 하남시장 후보 2명은 알고 있는데 네. 그 외 후보는 솔직히 잘 모르고요. 예. 이제 뭐 홈페이지나 다른 뭐 유인물 같은 거 통해서 이제 천천히 알아볼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의원, 구의원은 모르니까 뭐 당 보고 뽑는다든지 이제부터 좀 알아보자라는 생각들 갖고 계신 것 같고. 그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아무래도 적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마이너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신들의 삶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론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것도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더 적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에게도 투표를 어쨌든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실 건가요? 개개인의 후보를 더 많이 알아보고 싶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아마 소속 정당 위주로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정당으로 뽑겠다. 네. 네.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바란다거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제가 사는 하남시 관련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찾아보고 싶어서 네. 포털에다가 이제 후보나 이런 사람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어떻게 찾다 보면은 이제 후보의 정당이나 이름, 뭐 간단한 배경 정도는 나오는데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자세한 이력이나 공약 같은 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정보가 너무 없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남시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도 딱히 어떤 그 정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남시청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관련된 내용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반대쪽 후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편인데도 정보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물론 투표 며칠 전에 집으로 이제 후보들에 대한 유인물이 배포가 되기는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소속 정당에서 만들어준 거지 후보 개개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언론이나 SNS 같은 데 좀 노출을 시켜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네. 구의원 나오실 생각 없으시고요? 직장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싶어도 정보가 너무 없다는 거네요. 그렇네요. 우리 팀장님은 출마하실 생각 없어요? 저는 전혀 없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종이로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휴대폰 SNS로 좀 보내주면 어떨까. 이렇게 그럼. 요약해가지고. 그럼 좀 더 잘 보지 않을까요? 한번 건의해보세요. 누구한테 하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대학교 사과 교수님이신 오, 네. 신채영 교수님이신데 네. 지금 그 수업 중이시라고 하세요. 네. 익명으로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자기 밝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지금 수업 중이실 건데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청입니다. 네, 지금 수업 중이신가요? 네, 강의 중입니다. 지금 뭐 학부모니까 대학원 강의신가요? 학부 수업입니다. 교양. 몇 분 계시나요, 학생들? 한 55명인데 55명이요? 우와. 네,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강단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와. 그러면 그 국민대학교 학생들 보고 네, 국민대학교 학생들 보고. 거침없는 녀석들 파이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안 할 거예요. 받아요.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니까 빨리 좀 진행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6일 지방선거인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지역구에 투표용지가 몇 장인 건 아시죠? 그 정도 알고 있죠. 7장이죠. 많다고 보시나요? 적다고 보시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어, 왜 이런 사람까지 투표를 뽑아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이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데 네네네. 뭐 당연히 교수님은 아실 거고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아니, 이제 단체장 정도는 알죠. 단체장. 근데 이제 시의원, 구의원 정도는 별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까요, 유권자들이요? 이번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국민들의 생활이나 편익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유권자들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전이나 있은 후나 물론 지방선거 제도가 한 30년 됐죠, 이제 가까이. 네. 그 전과 후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반 유권자들이. 단체장은 좀 다르지만 일반 시의원, 구의원, 네.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보통 뭐 이 기초 의원이든지 기초 단체장 이런 뽑을 때
네네. 뭐 정당 보고 뽑는다, 아니면 정책 보고 뽑는다, 아니면 사람 보고 뽑는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건데요. 일단 그렇죠. 교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거예요? 저는 사람 보고 뽑습니다. 왜요? 그 인물의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봐야죠. 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당 보지 말고 정책을 봐라. 그렇죠. 사람을 봐야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건데, 네네. 솔직히 지방선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정착하기에는 약간 뭐라고 할까, 아직 정착기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방선거와 유권자들에게 뭐 이런 점이 더 뭐 좀 약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초의원 선거 제도는 없애면 좋겠다. 광역단체장 뭐 이런 단체장 선거만 하고 나머지 기초의원 선거들 이런 거는 없으면 좋겠다. 구의원이라든지 군의원 이런 거. 그렇죠. 그 이유는 예를 뭐라고? 들면은 네. 예를 들면은 서울이나 뭐 일반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해야 될 정책들이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지방 보세요. 어느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의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곳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 굳이 그런 의원이 필요할까? 저는 이 생각. 오히려 그런 걸 하면서 오히려 전시 행정이 남발되고 예산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뭐 군의원들 뭐 4명, 5명 이런 군의회는 필요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있어야 되나? 지금 제가 이제 답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지방에도. 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으리으리한 건물이 관공서예요. 그러니까요. 군의회가 건물 가면은 거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라니까요. 근데 인구가 없어지고 가고 있는데 저런 건물만 남아 있는. 조선 왕조가 망해가는데 경복궁 종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군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의회는 상당히 약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외국의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옳은 제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고 다 환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서구 유럽의 제도가 무조건 옳다, 맞다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정치 제도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네네. 그 면 단위의 사람들은 정책을 어필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기대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그 단체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수 같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지방 자치단체의 어떤 민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 국민신문고가 청와대에 있을 게 아니라 저는 국회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국회에서 더 그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바로 입법을 하는 데니까 법안을 수정도 하고 대통령한테 하소연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걸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철저하게 이제 민주정치 시대인데 그래서 이 국회 입법 혹은 이제 지방으로 말하면 그런 단체장 뭐 이런 지방의회에다가 일반 국민들의 민원 같은 걸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계속 수업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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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 새로운 이슈를 네. 던져주셨네요. 그게 저도 그 느낀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각 지방 그 군 단위 같은 데 가면은 그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 군의회 건물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지방에 안 그대는 데도 있겠지만 인구가 점점 감소가 되고 젊은 층들은 다 도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궁궐 같은 군의회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이 있긴 있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소멸 시대 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인구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이런 많은 인력이 굳이 필요하느냐? 바로 그냥 그 상위에 있는 단체라든지 말 그대로 직접 의원들에게 민주주의를 하자 이거죠.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신데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보니까 기초 의원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네. 이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특정 뭐 군이라든지 뭐 기초 단체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기초 의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자들이 지역 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건설 관계업자들이 이제 군 의원이든지 아니면 구의원이 돼버리면 네. 자기 관련 업체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는데 일반 유권자들은 몰라요, 그걸. 그렇겠네요. 그럼 미국에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그런 어떤 지방 정부에 그래도 좋은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정부라든지 국가가 탑다운으로 건설된 나라예요. 맞아요. 뭐 대통령과 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쭉쭉 밑으로 나온 시스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텀 업으로 국가가 건설되는 나라거든요. 처음에 타운이 건설되고 카운티가 건설되고 주가 건설되고 주가 모여가지고 미 합중국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년 동안 미국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맨 위에 있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와 생활이 가장 직결돼 있는 카운티 의원들, 시 의원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안 없애는 것 중에 하나가 셰리프라고 셰리프. 보안관이에요. 네. 아니 당연히 시경이라든지 이 FBI가 있으면 되지. 네, 경찰. 경찰이 있으면 되지. 폴리스가 있으면 되지. 네. 셰리프라는 건 우리가 그 서부 서부 시대 때 영화에서, 보면 네. 보안관 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없어도 돼요. 근데 아직도 있다고요? 아직도 있어요. 시 말고 지방 기초단체가 미국이 시가 있고 카운티가 있는데 카운티는 아직까지 경찰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셰리프, 그 보안관이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민들의 얘기를 더 직접적으로 듣고 그만큼 예전에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그 정신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안 바꾼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 곳에는 약간 그 마치 주치처럼 이 보안관이 너무 집집마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홍반장 이런 것처럼. 좀 예를 들면 누구는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하면 그러니까. 좀 예의주시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 셰리프라는 그런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냐면 또 영국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이야말로 철저한 지방자치거든요. 그래요? 셰리프가 무슨 뜻이냐면 네. shore에서 나왔어요. shore리브인데 영어로. Short live. shore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요크셔, 요크시 호텔이요? 뉴햄프셔, 어, shore. 마을이란 뜻이에요. shore가 붙으면 다 무슨 마을이란 말이에요. 리브는 원로란 말이거든요. 원로. 마을의 원로, 마을의 지도자. 네. shore 리브가 셰리프가 됐어요. 그 전통을 미국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 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방자치단체다. 그렇기 이건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도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군요. 아직까지도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정신이었던 간접 투표제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신뢰를 우리나라는 받고 아직도 있구나.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도도 너무 높고요. 너무 높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면 네. 단위는 그 유지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또 비리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오늘 얘기들을 해봤는데 다음에 네. 우리 나갈래요 선거? 아주 싫어요. 네. 너무 좋은 얘기였습니다. 자, 대선 총선 못지않게 지방선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새삼스럽지만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지방선거 결과가 중앙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열흘 뒤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꼭 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KBS 1라디오와 유튜브에 동시 방영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낯을 받는 녀석들 세모단, 세모단 파이팅! 파이팅!